안녕하십니까. 백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비자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임금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한테 묻습니다. 어떤 그림이 가장 그리기 어렵고 어떤 게 가장 쉽느냐. 그래서 그 화가가 얘기합니다. 가장 그리기 어려운 그림은 강아지고 가장 쉬운 그림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뭐해서 묻습니다. 왜? 화가한테 답합니다. 강아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그려도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소주잔 기울이면서 시진핑 얘기도 하고 트럼프 얘기도 하고 김정은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부분 귀신 그리기라고 봅니다. 사실 사드 같은 것도 많은 국민들한테는 전혀 모르는 귀신 그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저는 이 전문가들 또는 군인들 또는 이제 뭐 조금만 공부하면 저는 사드는 강아지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주제이고 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 주시면 제가 아는 듯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드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실 텐데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그 도전적으로 한번 그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사드에 관해서 우리 그 한국에서 얘기했던 모든 의혹이 루머라는 겁니다. 사드가 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 사드 성능 입증이 안 됐다든지 또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이 이런 게 전부 루머랍니다. 그렇다면 사실 너무나 슬프죠. 루머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드 논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한테 무역 압박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실은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는 데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수지만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루머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루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선 고도가 ICBM은 이제 한 그 대륙간 탄도탄이니까 1000km 내지 2000km의 높이로 날아갑니다. 근데 사드는 최대로 높이 쏴봐야 한 1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ICBM은 주로 이제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그게 날아가면 평면 지도로 보면 한국을 통과하는 것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갈 때 알래스카를 통해서 가듯이 북극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군사 활동을 이 사드에 배치된 엑스밴드 레이더가 다 탐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엑스밴드 레이더는 크기가 버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탐지용으로만 딱 전환을 해서 해도 1000km 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까지 뭐 도달할 수도 없죠. 그리고 북한 쪽에 있다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돌리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드 레이더 하나, 버스 같은 거 레이더, 그것도 비행기에 실려오는데요. 그걸 하나 이제 설치해서 중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전 세계가 사드 레이더를 안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설치하면 그냥 뭐 수천 킬로의 그 주변을 다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진짜로 이제 과장된 것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렸는데요.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배치 비용 우리가 다 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드가 성주 배치되어 있지만 우리가 돈 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미군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군이 쓰는 무기 장비를 대신 사준 적이 없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방위비 분담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뭐 1조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그 한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여기 왔을 때 건물이 필요해서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미군의 군수 지원 비용, 미군의 장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적이 없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 사드의 성능 입증도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는 그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수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쭉 이제 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6개 포대를 이제 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7개 포대를 계획을 하고 아마 더 살 겁니다. 그리고 UAE도 샀고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어떤 그 무기를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여러 물건 중에서 아무거나 사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ROC라고 그러는데요. 작전 요구 성능이라고 해서 어떤 성능이 충족될 때 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샀다는 것은 충족됐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지금 상당히 이제 좋고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사드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에로 3이라는 건데 그거는 그 99%의 그 요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그 요격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전자파이겠습니까? 뭐 전자파가 이제 뭐 주변에 뭐 몇 킬로까지 이제 뭐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무기를 만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몇 킬로 내에 들어오는 적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데요. 그런 게 없습니다. 무기는 적을 그 손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우군을 그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는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직접 쟀습니다. 그때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허용치의 0.007% 나왔습니다. 뭐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 2017년 8월에 2017년에 했을 때 그때는 그 0.46%였습니다. 그러니까 0.5% 밖에 안 된 거죠. 허용치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유해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어떤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계속 믿고자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략 전술이다. 이거는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쓰는 무기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이 무기의 성능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에 관해서는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몇 가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상한 자료를 조사해서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좀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제 사드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아지와 그 다음에 뭐 귀신의 이야기. 사실 귀신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뭐 저희들이 밤새도록 소주잔 기울이면서 시진핑 얘기도 해도 되고 김정은 얘기해도 되고 뭐 트럼프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가사회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강아지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한다. 추측해서 하는 사람은 귀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상당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강아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얘기하는 사람, 비록 좀 틀리더라도 그 사람을 믿고자 해야 되고, 그럴듯하지만 근거 없는 귀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야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